여러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의 양강구도는 확연해 보이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3번이나 만났습니다. 저희 동아일보의 주최로 열린 서밋에서도 만났는데 그 모습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두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눈싸움까지 하고 다른 후보들 만나면 밝게 웃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는데 보신 것처럼 뭐 거의 스쳐도 눈길 한번 안 마주치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대선이 있을 때 후보 간에 1, 2위 후보 간에는 이렇습니까, 관계가? 아니 마음이야 그러겠죠. 마음이야 그러는데 저분들이요 정치인이 좀 덜 됐어요. 정치인은요 포커페이스가 돼갖고 마음에 설령 뭐 내가 이 사람은 굉장히 미워한다 할지라도 소를 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정치에서 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저 사진을 한번 잠깐 설명드리자면 정말 안철수 후보의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썰렁한 악수, 마지못해 하는 악수 이렇게 되는데요. 저럴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서 뭐 하는 이런 모습이 말이에요. 훨씬 더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좀 통이 크네. 안 그러고 저러고만 있으면 아이고 한심하네, 둘 다 꽁하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 저기 화면에서 좀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아일보 그 서밋에서 세 사람이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문재인 후보 가까이 이렇게 서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중간에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는 모습 아까 제가 보셨을 거예요. 비키쇼 네, 내가 중간에 가겠다. 막 저렇게 자리를 이렇게 웃으면서 밀치고 막 그러기도 하네요. 네, 홍준표 후보의 넉살이죠, 넉살. 다른 후보들은 할 수 없을 텐데.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넉살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이 14, 15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당별로 5 후보가 삿바 싸움이 치열한 걸 보일 수 있는 점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 그동안 외로운 독주라고 했던 문재인 후보의 그 단독 선두에서 이제 양강 체제로 바뀌고 특히 각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다 선출함에 따라서 후보 등록이 되면 본격적인 경쟁이 치열화되고 아마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TV 토론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런 신경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모임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아야 저희 미디어 그룹이 주최한 서밋 행사였는데 여기서도 이제 모두 연설에서 아주 외과 의사적이라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반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혁신 벤처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밑받침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것을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형태는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게 그냥 대놓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만들겠다고 한 거를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굉장히 4차 산업에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전문 영역이고, 그래서 지금 연설할 때도 그렇고 토론할 때도 보면요, 4차 산업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굉장히 광이 나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알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마침 문재인 후보가 4차 산업을 마치 정부, 관주도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잡은 거죠. 저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 자체는 관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주도로 하는 걸 정부에서 밀어주는 형식의, 도움을 주는 형식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저걸 치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저때 또 제가 그 TV를 보니까 홍준표 지사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자, 오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좋은 주도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비벼온다는 말을 했어요. 비벼. 그래서 지금 홍준표 지사가 융합이 전문이신데 서울대 융합 대학원에서도 교수했고 하니까
융합은 비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비벼진다는 말을 약간 홍준표 지사가 지금 보수표라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가는 진보 보수를 것처럼. 비빈다. 근데 거기서 또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융합이라는 것은 비비는 게 아니고 합쳐갖고 하나가 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면에서만 나오면 안철수 후보가 좀 펄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자신 없어 하는 듯한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가 적어도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팽팽하다는 게 보는 사람도 정말 긴장될 정도로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신선하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끌어가겠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밀어주겠다.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설왕설래를 한 건데, 사실 이제 두 분 다 뭐 같은 의도로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민간 주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이런 것을 육성해주고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네.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네.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를 그냥 반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서 오히려 약간 조금 정책적으로는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그쪽 전문가라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 약간 품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집 잔치상 가서 축사하고 덕담하는 자리에 한 이야기를 끄집어서 시비 거는 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저런 건 정책 토론이라든가 자기 주도하에 정책 발표할 때 남의 후보에 대해서 비판과 경쟁은 필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 앞으로는 이런 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측은 프레임에 가두려고 그래요. 나는 큰 정부를 만들겠다. 너는 작은 정부냐, 안철수 후보 너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안철수 후보는 여기에 빠지지 않고, 큰 정부는 진보 국가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진보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작은 정부는 자유주의인 보수자들이 하기 때문에 당신 진보냐 보수냐 물어보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나는 능력 있는 정부냐 무능력한 정부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너 여당이냐 야당이냐 밝혀라 했더니, 아니다, 과거냐 미래의 대결이다 이러면서 프레임에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철수 후보가 이 프레임에 안 들어가고 진보와 보수표를 둘 다 하려고 할지, 잘 빠져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재밌는 대목일 것 같고요. 결국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으니까 전 제가 볼 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연정을 하든 아니면 연대를 하든 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들여내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양강 후보요, 사진을 놓고도 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지하철 사진 논란인데, 이게 이제 연출된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공방을 했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당시에 이제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았던 시민이죠. 저 청년이, 자, 제가 지금 안철수 후보와 같이 앉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지하철 탐방을 할 때 옆에서 라이브를 했어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요새 했는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네,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청년이 자신의 SNS에 이걸 하겠다고 먼저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연출이고 동원된 청년이다라는 이 민주당 문캠프의 의혹 주장에 제기해서, 저 이제 젊은이가 22살의 심 모씨입니다. 네. 본인이 얘기를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결국 본인 스스로 SNS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자, 전날 버스에서 우연히 앞자리 사람이 내일 안 후보가 이른 아침에 지하철 행보를 한다고 얘기하는 통화 내용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찾아갔고,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다려서 우연히 만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철수 연출 사건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의 사건이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했네요. 근데요, 저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쇼고 다 연출이에요. 원래 다 그렇게 하나요?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다 꾸미지만, 네. 또 오죽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는 네. 배우다. 배우다. 그러니까 각본을 쓰고 기획 연출을 하는 그 옆에 이제 그 지휘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역시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네, 어떤 네. 그 요구하는 그거를 가장 자연스럽게 잘 소화해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자연 발생적으로 저렇게 이루어졌으면은 뭐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미리 기획을 해서 이렇게 네. 연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저거 자체가 그렇게 뭐 부도덕하고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부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또 새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상계동 수락산역에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또 22살 젊은이도 만났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저 만난 김에 하고, 그리고 또 읽던 책을 줬어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만날 것 같다고 올렸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제가 지하철 탈 거라고 이제 알고 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 후보의 저런 해명이 방금 말씀드린 그 신모 씨 당사자의 해명과 이게 맥락이 맞으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또 공격하는 쪽에서는 저것도 물밑에서 말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 제기를 합니다. 사실 말 맞추기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저분이 이제 안철수 씨가 저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책을 읽고 본인이 이제 그 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책을 선물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 연출이 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다 너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너무 자기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자체가 뭐 큰 도덕적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다만 그냥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그냥 서둘러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네. 너무 자기적으로 말 맞춘 것처럼 같은 시기에 같은 패턴으로 말을 하니까 약간 진정성이 조금 의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노 변호사님은 물론 뭐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 청년은 아니다. 내가 무려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찾아가서 우연히 만난 거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맞추기 의혹 제기 역시 개인적인 의사 표출이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서양에서는 참 많은, 서구에서는 이런 실제로 연출도 있지만 이건 연출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2012년 역시 대선에 출마했던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신생아실에서 문재인 후보가 찍었던 2012년도 대선 당시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신생아실에 저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마스크까지 벗고 지금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 때문에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그 신생아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소독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장갑을 반드시 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기 엄마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저렇게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마치 자녀나 아이 문제도 관심 있는 부드러운 후보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기획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시끄러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원래 정치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 정도는 그러니까 신생아실에 가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려는 것은 그것 자체도 자연스럽게 현실이었으면 좋겠지만 인위적으로 연출한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가 허구인 줄 알면서도 보면서 열광하고 빠져든 이유가 내러티브, 즉 그럴듯한 이야기냐의 문제하고 배우의 연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정치인들이 저런 행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메시지와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두 가지 모습 다 약간 좀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썽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의도는 국민들과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사실 신중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 저 모습을 보면 예. 만약에 저 아기의 엄마가 저였다면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5년 전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5년 전, 중요한 건. 2012년에 네.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후보 다 이제 그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저게 생각이죠. 좀 우연이든 연출이든 간에 저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의도적이고 우연이 아니었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목적이 있었잖아요. 뭐 네. 청년과 어떤 내가 앞으로 교감을 통해서 청년 실업 문제랄지 어떤 청년의 어떤 벤처기업 창업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굉장히 거짓말을 했더라도 화이트 라이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고요. 하얀 거짓말.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뭐 유생 문제일 때 있다고 보지만 네네.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출산율 저하 아닙니까? 네. 또 본인의 어떤 이미지의 어떤 부드러움을 위해서 어린아이와 찍는 사진 자체는 저건 연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히 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들여야지 저걸 가지고 계속 네거티브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KBS와 연합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자간 대결에서도 안희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죄송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좀 앞선다는 조사가 나오니까 특히 충청 지역 여론에서 뒤집히고 좀 문재인 후보가 뒤진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 문재인 후보가 다급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지사직을 좀 내려놓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 SOS를 쳤다 이런 얘기가 또 합니다. 이게 또 새롭게 나온 얘기예요. 예, 또 새롭게 나온 얘기인데 처음에 저에게 나왔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그거는 저 충남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입장이 다급해지니까 저렇게 됐는데 또 저기서 미묘한 게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도 말이에요. 경남도지사 사퇴 시점을 두고 꼼수 사태는 뭐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설령 안희정 지사가 사퇴한다 할지라도 보궐선거는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라인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요, 누가 굳이 이상한 의심을 하려면은, 문재인 후보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안희정 지사 이렇게 사퇴하고 도와주길 바랬는데, 그때 그 얘기하면, 이 또 사퇴에 의한 보궐선거 논란이 생기니까, 네. 꾹 참고 있다가, 홍준표 사퇴한 거 확인하고 나서 저런 의사표명을 한 게 아니냐. 또 누가 호사가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좀 핵심적인 거는요. 안희정에게 몰렸던 표가 문재인에게 온전히 안 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안희정에게 있던 표 중에도 문재인 쪽으로 안 간 표 있잖아요.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게 원래 안희정 표였던가. 그게 원래 안희정 표였던가. 반기문이 계속 하차하지 않고 무대에 있었으면 그냥 반기문에게 가 있었을 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저런 식의 접근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치유는 해결책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면 어쨌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게 뭐 사실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좀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지사직을 그만둬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해한다고 하는데 많이 한다고 하죠. 네, 이게 그렇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 입장에서 보면 선당우사, 그리고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가 서로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진보 야권표는 문재인이,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연령층이라든가 충청이라든가 보수층에서는 안희정 후보의 선호도가 높으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선당우사 해라고 하는데 네, 네.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충남 도민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무작정 도와달랄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나 안희정 개인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충남도에 대한 그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안희정 지사에게 총리직을 제안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난 연정이라든가 협치라든가 향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나의 안보 문제와 통합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맨발로 도와달라 그러면 충청도민들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예. 하는데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출직 그렇죠. 공무원이에요. 네, 네. 이재명 성남시장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공무원이죠. 예, 그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기를 뽑아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대권에만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호프 미팅 뭐 38분 만에 끝나긴 했지만 모아서 이제 원샷, 투샷도 했고, 그런데 이제 부인들도 좀 도와달라. 이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부인과 함께 김정숙 씨가 문 후보 부인이잖아요. 어제 이제 둘이 이제 부인이 동반 봉사활동을 지금 하는데 저 자리에 안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가 보이지 않아서 아직 SOS가 안 먹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문캠프에서는 곧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사정이 있어서. 네, 그리고 안 지사가 사실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뭐 부인을 참여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충남도지사 사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도지사를 사퇴한다? 이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고 만약에 도지사를 그만두고 문재인 후보를 도와준다. 그럼 그 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 자체는 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까지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반문재인 어떤 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이라고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충남 도민이 뽑아줬는데 도정을 팽개치고 문재인을 가서 돕는다? 그럼 충남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수도 이전처럼 정책을 통해서 충청 표심을 얻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또 안철수 후보가 청와대와 국회를 충청도로 행정수도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안희정 지사의 공약이었는데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표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도 단순하게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표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추구하던 정책이었던
연정과 협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무총리 정도로 충청을 대접해주겠다라고 하는 명분도 준다고 한다면 계속 얘기하시네요. 네, 그런 정도의 제안이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접근한다면 저는 어지간하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당의 조배숙 정책위 의장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또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지사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국회의원직은 무겁고 남의 지사직은 가벼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충청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지적을 이제 조배숙 의원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문재인 후보 어쨌든 이렇게 SOS까지 여러 번 칠 만큼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삼수는 없다. 네. 이번 대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정치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이 참 엇갈립니다. 정계 은퇴 여러 번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난번 제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이제 호남의 지지를 못 얻으면 그 발언 때문에 그런데 저거는 이제 불퇴전의 각오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한다. 후보 등록과 동시에 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장군멍군 해야 되는 차원에서 네. 문재인 나름의 어떤 불퇴전의 각오를 밝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삼수할 생각 없다. 음. 본인이 생각을 저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만약에 네. 요번에 낙선을 하면요. 그냥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네. 본인이 거기서 또 삼수하겠다. 아마 국민들이 그거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자.